유럽은 어떨까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중국의 귀환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유럽도 저는 여전히 이 프리미엄, 럭셔리 소비 관련돼서는 사실 중국의 이 소비 여력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코로나가 딱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바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계층들이 주로 이쪽을 소비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중국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 비용단에서 모기지 쪽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 저는 오랫동안 상승 추세는 사실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강도가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겠죠. 초반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상승 궤적은 충분히 왜냐하면 3년 동안 이 전체 규모 자체, Q 자체가 계속 빠져왔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국면은 저는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말씀드린 춘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이 소비 관련되어 있는 진작책을 내놓는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네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쉽게도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주가가 또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이랬는데 일단은 소비 관련돼서는 중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일부 발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의 예상만큼은 아닐 수는 있어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소비 관련된 이 여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의 좀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하반기에도 중국이 생각보다 이 양회에서 나오는 재정 적자율 말고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는 이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거 코로나 때문에 그 구간을 좀 걱정을 해서 재정을 강하게 한 번에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좀 조짐들이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좀 그래왔는데 그래서 양회에서 얘기했던 재정 여력이 부족하면 특별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는 중국이 준 재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발행을 계속 해왔고 저는 올해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건데 통화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중국 주식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역 RP, MLF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민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굉장히 짧은 주기로 유동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갈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MLF는 사실 뭐 한 달이나 세 달 정도. 그래서 유동성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이게 SLF라고 해서 만기가 1년짜리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민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대출을 할 때 인프라 투자의 용도에 투자하는 쪽에만 대출을 해줘라라고 해서 주는 용도인 건데요. 1년 만기인 거고 이거는 이걸 기반으로 추가로 레버리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기반으로 추가로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연간 한 해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3월 양회일 때 오히려 빠지는 타이밍이 추가로 저는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양회 때 빠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네.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이 단기간에 지난해 12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갑자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주가를 바라볼 때는 이제 그 멀티플과 이제 어닝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변수인 건데 결국은 멀티플과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막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강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숫자가 춘절에 나오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절의 숫자가 우리의 예상만큼 소비가 괜찮았네 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어닝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이제는 실제 숫자로 꽂히는 이 구간을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회 때 생각보다 투자 지표가 좀 안 나와서 시장에 좀 실망한다고 해도 저는 춘절에서의 소비 여력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 불안감들이 앞으로 더 해소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그림인 거라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3월 양회 때 설사 이 숫자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그 이후에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각자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셔갖고요. 그 중국이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경제 상황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그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중국에 나가는 수출 물량이 사실상 큰 거는 맞고 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그 말씀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이 절대적인 규모가 굉장히 클 거냐. 2015년, 16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뭐 우리나라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 정도의 강도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낙 3년 동안 빠져 있었던 이 그림에서 충분히 메이크업하는 정도의 강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것들은 기대감들이 지금 있고 많이 반영이 됐지만 충분히 저는 지속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올해 4분기 들어서는 조금 약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는 이게 내년에 좀 안 좋은 이슈인 건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이 미중 갈등이 하반기 특히 좀 4분기부터 미국에서의 압박이 좀 강화되면 아무래도 중국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해서 이제 프록시로 많이 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급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소비의 여력 측면에서는 3분기까지 저는 지속되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내부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저는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굉장히 한 2,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재고가 소진되는 게 이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소진되는 사이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면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영향을 주고 외국인들 수급도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나라랑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상으로는 올해 우리가 생각보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이 반영이 됐고 너무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런 게 숫자로 변경되는 이 춘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해 끝나고부터의 이 시즌부터는 충분히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양회 때 재정 적자가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는 이 구간을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섹터들은 뭐 이제 계속 한 달째 이제 계속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쪽이 더 괜찮을까요? 리오프닝은 일단은 그 초반에는 중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안 넘어와도 좋은 쪽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엔터나 게임 이런 것들을 보셨지만 중국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뭐 단기 비자 대응한다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잘 지내는 방향으로 가야 이들도 외교적으로 실리를 따지고 앞으로는 더 유리한 지점에 갈 수 있는 거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한알령이 물론 해지된다고 보시는 시각들이 지금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게임들도 이미 12월 말에 보셨겠지만 파노가 승인이 우리나라께 나왔어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텐츠들도 중국 내부에서 소비하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이거는 조금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제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소비할 수 있는 쪽들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은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화장품도 나쁘게 보진 않지만 우리 중국의 이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대항마들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밸류에 가면 추가로 업사이드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카지노 얘기도 해주시고 면세점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단기 비자 이슈 때문에 조금 또 되돌림 흐름이 나타난 것도 있고 그 되돌림 흐름에서 제가 봤던 힌트들은 시장의 실망감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확인이 안 돼서 많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게 보여지는데 일단 춘절에 숫자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 저는 이게 숫자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춘절을 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은 저는 이제 여전히 말씀드리는 이 Q
생각보다 정말 얼마나 넘어올 수 있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게 저는 꽤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네. 하나인데 이게 빗장이 열리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물론 유럽을 보시는 시각들도 많고 우리나라 단기 비자 중단 때문에 뭐 동남아를 보겠지만 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림이 거기 못지않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 이제 시차일 뿐인 거지. 저는 사실 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중국 수혜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들도 있을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유럽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나요? 일단은 중국 주식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비중을 사실 많이 들고 계시는 쪽이 그렇게 다수는 아니신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기준으로 중국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소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저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는 것 같고 중국은 희한하게 금융주가 또 경기 개선되면서 좋아지는데 시장에 흔들릴 때 방어도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주의 대부분은 국유 기업이라서 네. 사실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 접근으로 저는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수는 A5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네.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중에서 가장 큰 것들 5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 건데 여기에는 금융, 소비주가 사실상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3월쯤에 양회에 혹시나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흔들릴 때 방어도 할 수 있고 중국의 춘절 때 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서 위로 튈 때 또 사실상 업사이드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이거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A50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연말까지 중국을 조금 좋게 보고 싶어 그래서 조금 장기로 연말까지 들고 가려고 하면 뭐를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 주신다고 하면 CSI 500을 같이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CSI 500이라고 하는 지수는 우리나라로 치면 100% 매칭되는 건 아닌데 조금은 코스닥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좀 중소형주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중소형주 안에서도 중국이 국산화된 기술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동수서산 관련돼서 통신 인프라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제재를 해도 자유로운 이미 국산화해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의 전반적인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빅테크 같이 머리 크고 내 말 안 듣는 기업들은 좀 규제해서 누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투자 방향, 인프라 투자 방향성에서 기술력을 잘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소형 이런 중소기업들은 육성해서 올리려고 하는 전략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정치적인 방향이랑도 잘 맞닿아 있어서 CSI 500이라는 지수는 저는 사실 3월 양회 때 오히려 빠지면 저는 더 매수해서 대응하시는 쪽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A50과 CSI 500을 같이 들고 가시는데 양회 전까지는 A50을 조금 더 많이 들고 가시고 양회가 끝나는 구간부터는 요거를 바꿔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주식 기준인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은 소프트 컨텐츠 그러니까 직접 한국을 넘어오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좋게 보시지만 저는 지금 타이밍부터 만약에 3월 야매 때 지금 근데 많이 올라서 사실 손이 섣불리 잘 안 네. 나가요. 저도 사실상 그런 말씀들 많이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월 양일 때 빠질 때는 저는 실제 한국에 넘어와서 소비할 수 있는 조금 이 프리미엄 소비의 카테고리 형성되는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 포함해서 이때 담으시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은 더 많이 갈 거고 저는 이게 피크가 2분기에서 3분기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름이네요. 네, 네. 그때가 사실상 해외여행 하기 좋은 시즌인 거고 중국이 춘절 끝나면 5월 달에 또 노동절이라고 있습니다. 요때 또 한 일주일 정도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들도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것 같고 또 연휴가 있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저는 매수 대응으로 하시는 전략이 그때 프리미엄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지표가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정말 중국의 지금 보여지고 우리가 안 좋은 지표들이 이젠 정말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그림, 레깅이 한 1분기 정도 나타날 거라서 그때부터는 중국 안에 있는 매수 소비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뒤의 이야기지만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CSI 500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을까? 기업들도 작은데 이른바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약간 생기거든요.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라고 하면 네. 미국이 좀 싫어할 것 같고 왠지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 지난해 주식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중국 주식이 수익률 기준으로는 CSI 500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들 기업은 정부가 실제로 투자하고자 하는 쪽에 같이 연동돼서 매출액이 움직이는 유리한 점이 있고 미국이 굳이 이쪽은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그먼트가 워낙 작고 굳이 미국이 규제하고자 하는 이 마진 카테고리에서 나눠보면 가장 좀 얇은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굳이 규제하지 않고 이미 국산화를 이뤄낸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규제를 할수록 이 수급에서 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홍콩이랑 미국에 있는 중국 종목들을 좋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대부분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중국 본토는 해외 투자자 비중이 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 변동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가장 낮고 오히려 이게 올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제 테마 중에 하나라도 보고 있는데 애국주의를 저희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애국주의랑 연결돼서 중국 안에서의 자금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 중국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 동수서산도 결국은 안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이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이 전력원을 확보하는 것들을 다 클린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어떤 이 다툼과 여러 가지 이 국제 정치의 변화에서도 나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서 사실상 이 클린 에너지는 중국이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풍력이나 이런 종목이 있고 이쪽은 미국이 규제해도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중국이 기술력을 이 밸류 체인을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안보 측면에도 중요한 게 데이터 안보인 건데 데이터 안보는 이 데이터들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CSI 500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중국이 앞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거고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으로 또 투자를 강화해 나갈 쪽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지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주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소비 분야에서도 그런 게 해당이 되나요? 아까 일부 휴대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갖고. 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아이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미 진행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주로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좀 소비하는 행태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이제 오포, 비보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작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저가 라인업에 있는 스마트폰의 실제 밸류 체인들이 출하량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 주가가 중국 내부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국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반등의 어떤 계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가 조금 완성 제품 관점에서는 삼성의 완성 휴대폰 이 제품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제품보다는 조금 반도체 쪽의 사이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